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한국캠핑협회 총재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병입니다. 이번에 한국캠핑협회에서 캠핑문화 상품권을 다시 네, 만드셨잖아요. 네, 만들었죠. 예, 캠핑문화 상품권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2011년도에 한국캠핑협회를 설립해 갔고요. 지금 현재 한 10년이 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2012년 사실 처음에 캠핑 문화 상품권을 출시했었습니다. 예, 그때 당시 저희가 이제 2012년에 한국캠핑협회가 이제는 인가를 받고 나서 이제 캠핑 TV를 개국하고 캠핑 신문을 창간했어요. 그리고 이제는 캠핑 문화의 그 국민 보급을 위해서 이제 캠핑 문화 상품권을 출시했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 때는 이제는 그 가맹이 많이 되어 있지도 않았고 또 이 상품권에 대한 어떤 효용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좀 문제점이 많았기 때문에 출시를 이제 인쇄는 했지만 출시는 보류한 상태였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그 이후에 이제 신학을 공부하면서 이제 캠핑 관련 업무들은 이제 저희 그 부회장님들이 많이 주도하셨고 저는 이제 좀 공부 좀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캠핑 문화 상품권에 대해서는 제가 원래 지금 전문가인데 이 전문가가 빠진 상태에서 캠핑 융통을 시킨다는 것은 굉장히 좀 힘든 일이다 보니까 이제 보류했다가 요번에 이제 코로나 사태로 이제 캠핑이 이제 그 대세가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사실은 캠핑이 대세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아직도 많은 그 이 관련 법규의 미비라든가 또 이 캠핑 그 유저들의 그 어떠한 그 이 여러 가지 그 이 문제들이 많이 있는 걸 봐서 좀 더 좀 적극적으로 좀 홍보도 하고 또 시장 경제가 활성화돼야 이제 국민 경제도 활성화되고 캠핑 시장도 활성화된다는 취지에서 이번에 다시 재발행을 해서 발권하게 됐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저희가 여수 예술랜드에 이렇게 와 있는데요. 오늘 MOU 협약식을 맺으셨잖아요. 어떻게 추후에 운영을 해 나가실 계획이신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저희 캠핑 문화 상품권은 그 이제는 캠퍼들만을 위한 상품권이다라고 이렇게 단정 짓긴 좀 그래요. 왜냐면 캠핑장의 영업 활성화나 캠핑 그 용품의 영업 활성화, 예를 들어 같이 아우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 캠핑을 할 때 이제는 저희하고 가맹되어 있는 캠핑장에서 이제 사용할 수가 있고요. 근데 이제 제가 그 지인으로 알고 있는 캠핑장은 한 100군데밖에 안 됩니다. 근데 전국에 한 2,300, 400개 정도 캠핑장이 있는데 제 지인 캠핑장은 한 100군데밖에 안 돼서 일단은 이제 제 지인 캠핑장에서 활용이 되고 있는데 그 캠핑장 말고도 이제 다른 데서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서 이제는 편의점 이번에 그 시스페이스와 캠핑장 간의 MOU를 맺으면서 이제 캠핑장 내 편의점들이 이제 시스페이스에서 이제 영업 활성화가 되고요. 그렇게 통해서 이제는 또 생필 문화상품권이 포용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다음에 이제는 이 어떤 관광지, 우리가 저희 협회가 작년에 동해시 그 캠핑 페스티벌을 이제 주도하다가 결국은 그 코로나 사태로 이제 그 행사를 멈췄는데요. 올해 다시 이제는 그 동해시 캠핑 페스티벌이 이제 개최가 된다면 저희 캠핑 문화 상품권이 통용될 거라고 봅니다. 근데 요번에 그 여수 예술랜드는 여수의 아주 대표적인 관광 명소입니다. 경제 규모가 커지면서 이 여수 예술랜드는 그 이제 이 뭐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새로운 그 이 펜션 패러다임을 바꿨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아주 관광 명소가 되고 많은 분들이 전국에서 오게 되고 또 여수가 또 세계적인 여수 엑스포라는 세계적인 행사를 한 이후에 특별한 그 관광 테마가 없다가 이 여수 예술랜드가 생기면서 많은 관광객들이 이제 유치되다 보니까 저희 캠핑 문화 상품권 여기 지금 예술랜드의 김현철 사장하고는 제가 이제는 그 지인으로 알고 있는 관계라서 거기에 이제 우리 캠핑 문화 상품권을 좀 활용해서 우리 캠핑족들이 거기서 좀 할인을 받으면 어떻겠냐라고 서로 이제는 대화를 나누다가 MOU를 맺게 된 겁니다. 저희가 이제 캠핑 이 문화 상품권을 쓰기 위해서는 또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일단 캠핑 문화 상품권은 저희 협회에서 일정 부분 좀 할인해서 팔 생각입니다. 이 캠핑 문화 상품권은 저희 협회가 인지세를 전에 다 부담해서 또 인쇄 비용도 저희가 다 부담해서 협회 자비로 발행하는 거고요. 다음에 이 가맹점들은 이제 저희 상품권을 받으면은 저희 상품권을 스캔을 해서 보내주거나 팩스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그거를 확인한 후에 이익을 결제를 해주는 시스템으로 신용카드 결제하는 거 가맹 결제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돈을 결제해 준다는 장점이 있고요. 또 이제 소비자들은 저희 협회에서 좀 할인된 가격으로 이 공급을 받아서 기존의 가격보다 저렴하게 거의 할 수가 있다는 거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가장 중요한 여기 여수 엑스포 같은 경우에는 저희 상품권을 가지고 가면은 기존 요금의 40%를 할인해 줍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저희 상품권을 액면 그대로 사가도 40%까지 할인이 되니까 진짜 저희 상품권이 여기에서 배울 때는 꼭 사가야 될 상품권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그러면은 일반 우리 소비자 같은 분들도 많이 계실 테지만 우리 캠핑장을 운영을 하시는 분들께도 이 어떤 장점이 있는지 다시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지금 현재 저희 캠핑협회가 아니라 저희 이제 개인적으로 저를 알고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은 한 100군데 캠핑장에서는 통용이 될 건데, 제가 협회장이 어떤 특정 업체를 갖다가 홍보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다른 타 캠핑장들도 저희 상품권을 받아준다면 저희는 가맹과 상관없이 이익을 결제할 생각이고요. 다음에 이제는 소비자들도 이제는 좀 할인되는 가격인데 저희 협회가 자체적으로 할인하는 거는 크게 할인해 줄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은 이게 액면 금액으로 그 이익을 캠핑장으로 돈을 줘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많은 금액은 할인해 드릴 수 없지만 캠핑장 사장님께서 스스로 이제 여기 예술랜드 같이 캠핑 문화 상품권을 갖고 오면은 이제 최대 40%까지 할인해 주는 이런 만약에 캠핑장이 있다면 그 캠핑장은 아무래도 저희 상품권을 거기서 많이 할인해 주는 어떤 혜택을 준다면 그 캠핑장은 아무래도 많은 고객들이 찾아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는 사실은 왜 할인을 어떻게 하냐? 사실은 일반인들한테 할인하는 것보다는 저희는 이제는 이 대기업 삼성이나 현대나 이런 도산이나 이런 큰 기업의 복지 사업단이 있거든요. 그래서 직원들의 복지 차원에서 상품권을 구매할 때 저희 상품권을 줘서 캠핑을 즐길 수 있게 하는 거기 때문에 일반인이 가는 것보다 그런 복지 사업들 공짜, 어떻게 보면 이제 할인이 아니라 공짜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복지사업단에서 직원들에게 100% 공짜로 주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공짜 상품권이니까 이거를 받아주는 곳에 가겠죠. 그래서 5% 할인이 중요한 게 아니라 상품권을 이 복지사업단에서 공짜로 받은 걸 가지고 내가 이걸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곳으로 갈까 기존에 있는 캠핑장들은 매출이 늘어날 수밖에 없고 본인들의 영업과 상관없이 본인들이 영업하지 않아도 우리 캠핑 문화상품권을 철하는 그 하나만으로도 그 캠핑장은 장사가 잘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일반 소비자분들도 캠핑 문화상품권을 구매할 수 있을까요? 예, 구매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는 저희가 지금 협회에서 지금 구매하는 거는 회원사들이나 아니면 저희가 이제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대기업의 이제는 그건 복지사업단, 서울시 무슨 공무원 복지사업단 등등 각 이 사회 회사들의 이제 복지를 위한 걸로 이제 공급을 할 생각인데, 만약에 일반인들이 이제는 구매를 하게 된다면 아무래도 이제 저희 협회까지 지금 오기가 쉽지가 않죠. 그래서 지금 저희가 비대면 구매 앱을 지금 이제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비대면 앱으로 이제 상품권을 구매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상품권이 또 이게 아주 좋은 이번에 솔루션이 나왔어요. 뭐냐면 우리 상품권을 가지고 우리 앱에 들어가서 만약에 내가 나 캠핑 가기 싫은데 지금 다른 거로 좀 바꿀 수 없을까?
그게 가능하다는 게 우리 상품권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우리 웹에 와서 캠핑 언제 예를 들어 복지사업단이라든가 또 누구한테 선물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전에 같은 게 롯데 상품권을 이제 선물을 받았어요. 근데 나는 롯데백화점에 물건을 살 게 없고 나는 신세계에서 물건이 살 게 있어. 그러면 그건 의미가 없죠. 왜냐면 이제 백화점 입구에 있는 데 가서 롯데 상품권을 할인해서 팔고 다시 신세계로 바꿔서 사야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아니에요. 우리는 그 앱에서 우리 캠핑 가는 상품권 선물을 받았는데 나는 캠핑 같은 거 별로 안 좋아하고 가기 싫다. 그럼 우리 앱에서 다시 우리 앱에 있는 신세계, 롯데 이런 다른 상품권과 교환이 1:1 교환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바로 이 본인의 핸드폰에 모바일로 이 상품권을 받아볼 수 있는 그 앱이 거의 다 실현이 됐기 때문에 조만간 이제 저희 상품권은 이제 웹에서도 타 상품권과 교환이 되는 것까지도 이제 실현이 되니까 아마 유저들께서는 굉장히 도움이 될 거예요. 반대로 또 신세계 롯데 상품권을 저희 캠핑 문화 상품권으로 바꾸는 것도 가능합니다. 우리 캠핑협회가 이제는 앞으로 좀 여러분이 좀 사랑을 받는 협회가 되기 위해서 제가 캠핑 문화 상품권은 협회가 자비로 원래 상품권을 발권하면 이제 인지세가 붙습니다. 그래서 인지세도 내야 되고 또 인세를 보안 요지에까지 보안 솔루션 때문에 이제 뭡니까 인쇄 비용도 좀 많이 듭니다. 일반 인쇄물이 아니니까요. 왜냐면 거기에 음화라든가 홀로그램이라든가 워터마크라든가 다음에 바코드라든가 난수 번호라든가 등등 많은 보안 솔루션이 들어가기 때문에 인쇄 비용도 들고 또 이제 이 발권하게 되면 유가증권이다 보니까 이제 인지세도 나가는 걸 다 협회가 부담하는 이유는 뭐냐? 아마 그런 질문들을 많이 할 거예요. 그래서 협회가 뭐가 이득이 된다고 그렇게 자비를 들여서까지 하느냐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거는 사실은 캠핑이 활성화된다 그러면은 그거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리고 제가 협회를 설립할 당시 때도 어떤 제 사리사욕을 위해서 아니면 제 유명세를 위해서 캠핑협회를 만든 건 아닙니다. 어차피 캠핑협회 설립하기 전에도 저는 원래 유명했고 또 이제 캠핑협회가 2011년도니까 저는 캠핑협회 설립하기 훨씬 전부터 나름 공인을 활동했기 때문에 유명해지고 싶어서라든가 명예를 위해서 한 것보다는 우리나라의 이 캠핑 문화가 아직 정착이 제대로 안 된 게 좀 안타까워서 시작을 한 거라서 여러분께서 좀 오해가 없으시기 바라고 제가 2016년도인가요? 교통방송에 캠핑을 떠나요라는 프로를 한 1년간 하면서 많은 캠핑장을 다니면서 캠핑장들의 어떤 문제점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봐서 우리 캠핑협회가 좀 활성화되고 영향력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을까, 영향력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말을 좀 터듬거렸는데,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캠핑협회가 100년이 넘어요. 한 120년. 그래서 캠핑이 이제 완전히 자리를 잡았고, 일본 같은 경우에도 한 캠핑협회가 한 60년이 넘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아직 제대로 캠핑의 안전교육에 관련한 협회가 저희 협회가 아마 유일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전에 이제 캠핑협회는 이제 노는 문화 쪽으로 많이 벤트를 했고, 또 캠핑장 협회 같은 경우에는 캠핑장 업주들만을 위한 캠핑협회라고 할 수 있고, 또 이제 어떠한 어떤 영리를 위한 그런 캠핑협회들이 좀 많이 저희 협회가 설립한 이후에 좀 있었는데, 캠핑은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안전한 캠핑입니다. 그래서 저희 캠핑협회는 안전한 캠핑이란 캠핑 지도사 교육이라든가 또 이제 단속이나 이런 게 위주가 아닌 캠핑장 영업 활성화를 위한 것이 저희 캠핑협회의 모토입니다. 일부 캠핑협회라고 하는 협회에서 캠핑장을 단속하고 또 캠핑장에 대해서 또 이제 이렇게 정부에서도 한국관광공사 이런 정부에서도 불법 캠핑장을 단속을 많이 하시는데 물론 불법 캠핑장 당연히 단속해야죠. 하지만 그거보다는 좀 양성화 시켜주고 지도 개몽해주고 그런 좋은 캠핑장을 이끌어주고 규격이 되지 않는 캠핑장은 스스로 도태되는 그런 문화가 돼야지
무조건 단속하고 처벌한다고 해서 저는 능사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협회가 다른 협회보다 조금 두각되지 않고 조용조용히 스텝 바이 스텝으로 간 이유는 그런 이슈에 대해서 좀 민감하게 대응을 하고 국민 캠핑장으로서 거듭나기 위해서는 이 좀 단계적인 그 캠핑 문화,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죠. 캠핑장이 A라는 캠핑장은 10만 원을 내는데 시설이 후지고 어떤 캠핑장은 10만 원을 내는데 호텔 같은 그 훌륭하다면 고객들은 당연히 그런 곳으로 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이제 시설이 미비하고 좀 부족하다고 해서 단속하고 가태를 때리고 벌금 내고 이러한 것은 좀 후진적인 정책이다. 오히려 그런 데를 개도 개몽해서 좋은 곳으로 끌어들여서 이 활성화시키는 게 맞지. 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죄를 지른 사람을 무조건 단죄를 하면 되겠습니까? 개도 개몽을 해서 이 바른 길로 인도해 주는 것이 우리 사회가 할 일인 것처럼 캠핑장을 저는 단속 위주로 가는 것보단 양성화 시켜주고 또 양성화 시켜주는 게 따르지 않으면 이 고객들이 그 캠핑장을 외면하는 그것이 진정한 이 캠핑 문화의 이 보급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뜻으로 협회가 한 거니까 많은 응원 좀 부탁드리고 캠핑장이 많이 이 캠핑 문화 상권이 많이 팔리면은 우리 캠핑 협회가 그러한 낙후된 캠핑장들의 양성에도 지원 사업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셨으면 감사합니다. 우리 캠핑협회뿐만이 아니라 여기 캠퍼들 모든 분들 건강한 올해 이 코로나로 굉장히 위기인데 오늘도 아주 건강한 캠핑 문화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